자, 여기 이제 저희가 볼 거는 그 점근적 표기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복잡도를 이제 표현할 건데, 복잡도를 표현할 건데, 입력 크기가 n인 애를 기준으로 보통 해요. 그러니까 이 n이 1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고, 만일 수도 있어요. 그죠? 1억일 수도 있고. 어쨌건 임의의 n을 함수로 이제 표현할 건데, 보통 복잡도 함수는 여러 개의 항을 가진 다항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표현도 있고요. 이런 식의 표현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단순한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어쨌건 내가 아까 전에 그 항목들을 막 합치다 보니까 우리가 포문이 두 번 있잖아요. 포문이 두 번 있으면 보통 몇 번 생기냐면 n의 2승만큼 생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애가 여기저기 있었다. 그러면 그런 애가 두 번씩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제 다 모았더니 어떤 애는 이런 식으로 다항식을 만들어주고요. 어떤 애는 이런 식으로 다항식을 만들어주고 어떤 애는 이런 식의 다항식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비교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는 여러 개를 고민하지만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도대체 어떤 애가 이 값에 제일 영향을 미칠까를 잘 따져보면 저희가 여기 봤을 때 여기에 있던 여기 뒤에 있는 3n 플러스 100 이런 수들은 우리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n이 만약 되게 작아요. n이 만약 10이었다. 그러면 그때는 20이 여기 들어가고 20이 여기 들어간 게 굉장히 큰 영향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n 값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n의 값이 굉장히 커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만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정도의 n 값이 100만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따져보면 이렇게 한 애는 얼마예요? 이만큼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2가 붙은 n의 2승에다 2배를 한 애는 이만큼이 나온 거예요. n의 2승에다가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를 한 애는 한 요 정도 나와요. 그러면 잘 따져보면 어쨌건 지금은 비교가 좀 되고 차이가 있긴 있지만 얘를 여기다 공을 한 두 개 더 붙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얘하고 얘 사이의 간격이랑 얘 사이의 간격은 굉장히 좁아져요.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잘 생각해 보면 이 값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수치는 뭐냐면 요 놈이에요. n의 2승이에요. n의 2승이라는 거지. 이 앞에 2가 붙냐 여기다 더하기 얼마가 붙냐는 큰 의미는 없어요. 숫자가 엄청 커지면 큰 의미가 없어요. 작을 때는 의미가 있는데 숫자가 커지면 여기에 두 배를 하나 그냥 하나 거의 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굉장히 크다면. 자, 그래서 저희는 뭘 하냐면 이런 시간 복잡도 이런 복잡도를 따질 때 저희는 뭐만 고려를 하냐면 이 뒤에 있는 이런 잡다한 애들은 다 빼고요. 여기에 영향을 제일 크게 주는 얘만 따져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따져보면 시간 복잡도를 따질 때 요 놈하고 요 놈은 같아요. 근사적으로 같다라고 얘기해요. 얘네들은. 왜냐면 우린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비교 표기법이라는 걸 쓸 때 요 앞에 있는 상수값 날리고요. 요 뒤에 있는 이렇게 붙는 다항식 뒤에 값들은 다 날려버려요. 그러면 얘는 같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같은 복잡도를 갖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고차항이 시간 복잡도를 궁극적으로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복잡도에 대해서 뭔가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요거 비고에 대해서만 좀 볼 거예요. 자, 복잡도를 간단한 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점근적 표기라는 걸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 비고 표기법이라는 거예요. 비고는 상한값에 대해서만 따져요. 여기 오메가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빅 오메가라고 하는 애는 하한을 따져요.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큰 값이냐 제일 작은 값이냐 요걸 따지는 거고요. 요거는 세타는 점근적 상한이면서 점근적 하한을 따져요. 되게 정신없는데 어쨌건 얘네 다 뭘 하냐면 시간 복잡도를 표기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잘 안 쓰고요. 저희는 요거 비고표기법이라는 형식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복잡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잡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얘의 비고표기법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해요? 제일 큰 다항식에 있어서 제일 큰 차수를 보고요. 이 아래쪽은 다 날려버리고요. 날려버리고 여기에 있는 상수값도 날려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요게 뭐냐면 저희가 얘기하는 비고표기법이에요. 그래서 저런 식의 2n의 2승 빼기 8n 더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었다 라고 하면 얘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비고 n의 2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줄 따졌을 때 한 줄 따졌을 때 그때 어떤 애는 어떻게 해요? n의 2승 나왔고요. n의 2승인 애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쩌 하다 보니까 뭐 n을 8번 빼고 그리고 3개짜리가 이렇게 하나 나오는 이런 경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복잡도를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 함수에 대한 단순화된 표현이 요거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비고 n의 2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여기 보면 조금 복잡하게 이게 뭐 상수값 붙이면서 이제 뭐 상한, 뭐 하한 이런 거 따지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이런 표기법을 비고로 표기할 때 이렇게 만들어요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오메가 표기라는 거는 이건 하한을 따지는 건데 하한도 똑같아요. 똑같이 계산을 하는데 실제로 계산할 때 표기법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얘를 표기할 때 여기 보듯이 얘도 결국에 오메가가 n의 2승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값이 나오는 겁니다. 하한을 따지건 상한을 따지건 얘의 시간 복잡도는 n의 2승, 그러니까 오메가 n의 2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표기나 저 표기를 쓰는 게 아니라 다 뭘 써요? 이 오메가 표기로, 오메가가 아니라 비고 표기로 저희는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세타도 마찬가지예요. 세타도 실제로 구하면 결국에 얘가 구한 거는 똑같이 뭐예요? 세타 요게 아니라 어디 갔을까요? 어쨌건 얘도 세타의 n의 2승으로 보통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얘는 상한이면서 하한을 만족하는 그런 것들을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 표기법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표기로는 비고 표기라는 걸 써요. 비고 표기를 쓰는데 요건 뭐냐면 상수 시간 걸리는 거예요. 뭔가 처리하는데 그냥 상수 시간이 걸리면 비고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번 걸리건 5번 걸리건 어쨌건 요거는 비고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로그만큼 걸릴 때가 있어요. 로그로 걸릴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트리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진 트리를 탐색할 때 보면 얘가 반으로 줄어들 때 그때가 보통 로그 시간대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비고 로그 n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처리할 때는 보통 선형 시간이 걸려요. n이 나타나면 n번 보통 돌리기 때문에 선형 시간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로그 선형 시간이라고 해서 n 로그 n 정도도 나타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반복 처리 이런 거 많이 하면 이중 포문이 나타났다. 그러면 보통 n의 2승 정도가 걸립니다. 포문이 3개가 나타났다. 그럼 n의 3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표현된 애들이 실제로 시간은 어떤 차이가 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요거예요. 자, 어떤 수가 그냥 하나로 딱 떨어졌다. 수가 하나로 떨어졌다. 그러면 뭐예요? 비고, 그러니까 상수로 떨어지는 거고요. 비고 1이라고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로그가 있었다. 그러면 앞에 거 떼고 뒤에 거 떼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로그 n 정도가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쨌건 있는데 앞에 5n 이렇게 붙었다. 그럼 5는 버리고 n만 하기 때문에 비고 n이 되는 거예요.
얘는 n의 2승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b고 n의 2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로는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더 큰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상수는 그냥 하나로 쭉 표현되는 거고요. 자, 요게 로그 n 정도가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면 갈수록 어때요? 그냥 쭉 일자로 되는 거예요. 시간의 증가가 별로 안 생기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만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다가 이렇게 쭉 되는 거고요. n은 말 그대로 여기가 1일 때 1, 2일 때 2만큼 이렇게 처리되는 애가 n이고요. n 로그 n은 그 n에다가 로그 n이 붙어서 약간 이렇게 휘는 정도. 그 다음에 n의 2승은 원래는 n의 2승은 어때요? 이렇게 휘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프가 U자 모양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n의 2승씩 커지고 있죠? 이 자리가 이래서 얘가 이게 직선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얘가 이렇게 여기 있는 얘처럼 이렇게 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n의 3승은 더 많이 휘겠죠? 그죠? 얘가 뭐예요? 얘가 2일 때 얘는 뭐 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니까 굉장히 많이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n의 2승보다는 항상 뭐예요? 2의 n승이 커요. 항상은 아니고요. 특정 시점 이후가 되면 커져요. 그래서 요거 n의 2승하고 2의 n승 누가 더 클까? 그러면 2의 n승이 더 큽니다. 그렇게 해서 값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요게 뭐라고요? 요게 시간 복잡도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여기 비고로 표현했을 때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요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될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아까 전에 그 위쪽 가서 자료를 가져와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었던 건데 그 지금 갑자기 PPT가 안 보이네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어쨌건 모든 줄을 1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n번 돌면 이걸 n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n번 도는데 만약에 얘가 1에서부터 n까지였다 그러면 뭐예요? n-1번 돈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끔 마이너스 1이 등장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은 그때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얘가 한 번이면 1 그리고 더하기 n-1 이러면 이거 전체의 값은 얼마냐면 n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n-2였다 그러면 1하고 n하고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얘는 전체 값은 n-1이 되는 식으로 그 횟수를 세는 거예요. 그냥 모든 줄에 대한 횟수를 세가지고 그게 만약에 n의 2승이 뭐 2번 나왔다 그럼 2n 이런 식으로 시작하게 얘가 복잡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고 표기법으로 나타난 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표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줄을 그냥 주구장창 센다라고 보시면 이제 여기 우리가 얘기한 시간 복잡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 이제 네 번째 가서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